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습니다. 대북 정책은 파탄나고 부동산 정책으로 지지층마저 빠르게 이탈하고 있고 포퓰리즘적인 고용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권의 기강회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당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민이 청와대 2인자이자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요구는 결국 대통령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입니다. 총선 전 같았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이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노영민의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은 이제 대통령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임기는 이제 2년도 남지 않았고 대선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남은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기 4년이 이제 막 시작된 집권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 눈치를 볼 일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공고해 보이는 권력이 무너지는 게 내부 균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좌파 진영에서 진중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고 얼마 전부터 조기숙 전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 문정권 정책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MBC를 정권의 나팔수란 오명을 듣게 한 최승호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좌파 진영의 자중질환 모습입니다. 문재인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는 듯 미북 정상회담을 촉구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즉각 딱지를 맞았습니다. 이 정권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 정권을 그간 지탱해온 쇼의 약발도 이젠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페미니즘 정권을 자처해온 문재인이 안희정 상가에 대통령 공식 직함의 조화를 보내 여성계와 정의당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장관 추미애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전에 사전에 은밀하게 보고를 받은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워 윤석열 내몰기와 공수처에 공을 들이는 것일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법무부가 장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려 승인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일 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에게 보고한 것이고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추미애의 사전 보고를 받고 추미애가 후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을 볼 때 문재인은 법무부 보고를 승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그간 집요하게 계속되어 온 여권의 윤석열 자진 사퇴 압박에도 또 그것이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이란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은 마치 윤석열 사퇴 압력 논란과 무관한 듯한 태도를 취해온 문재인의 그런 스탠스는 앞으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재인은 추미애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윤 총장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한 추미애의 보고권을 승인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것은 불과 1년 전 우리 윤석열 총장님 하면서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부패도 수사해달라던 문재인이 막상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현 정권 핵심부를 향해 다가오자 태도를 돌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선 진영을 망라해 나름 보장해온 역대 정권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혹은 문재인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울산시장 정치공작 의혹 사건, 대통령 측근 13인 기소 사건, 4.15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윤미향 의혹 사건, 현 여권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도는 대형 금융비리 사건 등이 정권말로 다가가는 현 문재인 정권의 큰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심상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차원의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해 임기 후반기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거대 금융범죄 배후에 문재인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천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매우 수상합니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2018년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의문의 해외 도피를 했는데 2018년 3월이면 과거 정권에 대한 현 문정권의 적폐청산 광풍이 불던 시점이고 검찰의 수사력이 그리로 몰렸던 시점이란 점에서 그의 해외 도피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문재인의 대선 특보를 지냈고 임종석과는 대학 동기일 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 사업을 함께 했을 정도로 문재인, 임종석 모두와 매우 가까운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진이 사업을 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자신이 문재인 특보를 지냈고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절친한 관계라는 자신의 이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들도 그의 이러한 이력에 영향을 받아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천문학적 금융피해 사건에 문재인과 임종석도 최소한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이 집권 세력이 전방위로 윤석열 총장 내몰기에 나서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이 윤석열 총장 강제로 몰아내기를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현 여권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윤석열 총장과 장관 추미애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가 43%, 추미애가 잘한다가 40%로 두 사람 사이엔 3%포인트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에선 윤석열 총장이 38%에 그친 반면 추미애에 대한 부정평가는 45%로 나타나 윤석열 총장과 격차가 7%포인트로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문재인 국정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가운데 문재인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 즉 부정평가한 비율이 11%에 그쳤지만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은 그 2배가 넘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여권이 윤 총장을 강제로 내몰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현 여권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범여권의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의 지지층 가운데서도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무려 30%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론 상황을 볼 때 현 집권 세력이 윤 총장 강제 사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경우 그것은 여권이 재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